자, 이제 오늘은 2차 연립 부등식, 2차 연립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뭐 할 얘기가 크게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어차피 겹치는 부분 찾아주세요. 이 정도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문제로 가보면은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여기는 요렇게 하나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거나, 그러니까 얘는 왜 갑자기 연립부등식이 나왔을까? 얘는 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어주세요라는 의미 때문에 여기 나온 거야라고 생각해 줘도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하나 연립해서 풀 거예요. 요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유형 11번 같은 걸 너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여기는 얘가 얘입니다.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줘. 이거 한 거 같은데? 안 했나? 그쵸. 여기까지 했죠. 둘 다 했던 것 같은 느낌이네. 넘어가.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구나.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2차 부등식. 좋습니다. 자, 가볼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야. 가우스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 X보다 쉬웠어. 그냥 매번 우리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입니다. 자, 요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건 뭐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죠. x의 범위가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우스 x를 뭐라고 해주세요? n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반대로 가우스 x가 n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x의 범위는 n에서 n 더하기 1 사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 가우스 x에다 플러스 정수 n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단순히 가우스 x에다 플러스 n이 됩니다.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라는 성질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고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식을 봤더니 두 배의 뭐야 가우스 x에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두 배의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3보다 컸으면 좋겠어. 가우스 x라고 하는 건 2분의 3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가우스 x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니까 얘들아?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가우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결과적으로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아니면 댕댕댕댕댕댕 이런 식으로 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우스 x가 2였다고 생각해 봐. 가우스 x가 n이었을 때 그때 x값은 뭐라고 했어? n에서 n 더하기 1 사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우스 x가 2였어요. 그러면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가우스 x가 3이었어요. 그러면 x값은 뭐가 되겠어? 3에서 4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4에서 5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수직선상에다가 여기 얘는 하나씩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포함되고 여긴 포함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얘가 포함되고 얘가 포함이 안 되고, 또 여기서 얘가 포함되고 여기서 포함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결국 2보다 쭉 계속 커진 모든 x값들은 전부 다 가능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식을 보면 얘는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가우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됐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뭘 해주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가우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3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같은 이유로 수직선으로 바로 가볼게. 얘는 마이너스 1 포함이 될 거고 0 포함 안 되고, 여기서는 0이 포함될 거고 1이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1이 포함될 거고
2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여기는 3이 포함될 거고 4는 포함 안 되고까지 요렇게 가서 다 채워질 테니까 여기서의 얘 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있는 얘가 되기 직전까지. 즉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몇 가지? 4가 되기 직전까지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거랑 여기는 이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연립해 주세요 의미니까 x의 범위는 2보다 커나 같고요. 4보단 작았으면 좋겠군요. 이게 요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X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지금 우리 준이가 여기는 요거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상세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등수학 입장에서 사실은 저긴 쟤를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봐봐. 어떤 수 n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n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n이라고 하는 거는 n은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건 0에서 1 사이가 되는 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했을 때 3.14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3 더하기 0.14로 쪼갤 수 있으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5가 있었어. 그냥 5 더하기 0이 되면서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2.7 같은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이 되는 건데 소수 부분이라는 건 정의되어 있기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0에서 1 사이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였을 때 그때 나오는 n값을 가지고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 소수분이 되려면 여기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달아줘야 원래 식과 똑같아질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다 더하기 0.3으로써 표현을 하고 그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정수 부분, 여기 있는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우스 X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가우스 마이너스 2.7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의미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X라는 걸 전문 용어로 가우스 N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N의 정수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에서 가우스 n을 떼버리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숫자에서 정수분을 빼버리면 거기 있는 게가 n의 뭐가 됩니다? 소수 부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표현을 얘는 x의 정수 n의 정수 부분이구나. 여기는 얘는 원래 수에서 정수분을 뺀 거니까 소수 부분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질문했던 거는 여기는 얘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얘는 x 더하기 n의 뭐야? 정수 부분을 말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을 내가 n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의 정수 부분이 n이었고 얘의 소수 부분이 알파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수는 얘가 정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잖아. 그지? 다시 여기는 얘는 n 더하기 n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은 당연히 n 더하기 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그 n 더하기 n이라는 거의 의미는 결국 뭐가 되겠어? 요 녀석의 정수, x의 정수 부분이 n이었을 테니까 n에다가 더하기 n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차피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수인 요 n 값이 있었다면 그 녀석은 밖으로 더하기 빼기가 됐을 때 걔는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예로 들어주면 이런 거죠. 2.7이 있었어. 더하기 5를 하겠대. 이거랑 2.7을 하고 거기다 더하기 5를 하겠대.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왜냐면 얘 정수분 2였고 거기다 더하기 5 하면 7이잖아. 이거 정수분 2였고 얘는 5니까 더하면 7이다. 이런 식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음,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보세요. 여긴 얘는 가우스 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어? 저 마이너스를 빼버린 거야, 밖으로. 그래서 여기 얘는 가우스 X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될 거고, 가우스 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래서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거나 또는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가능한 건 지금 요 녀석은 지금 3부터 가능하잖아. 3, 4, 5, 댕댕댕댕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댕댕댕댕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겠네. 이해돼요? 그럼 첫 번째 거 여기는 얘 먼저 살펴본다면 이거 수직선에다 바로 여기다 그냥 바로 표시해 볼게 얘들아. 여기에 지금 여기에 3이 있었어. 여기 4가 있었어. 여기 5가 있었어. 댕댕댕댕 있었어. 그럼 얘가 되는 거는 3에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기 직전까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는 4부터 해서 요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이쪽으로 쭉 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이거를 해결한 결과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으아. 다음 여기는 요 녀석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이 되기 직전까지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3부터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기 직전까지 마이너스 4가 된다면은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3이 되기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얘는 여기 빵꾸가 뽕 뚫린 상태로 쭉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는 얘를 풀어봤더니 결과적으로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군요. 여기는 얘가 첫 번째 얘를 해결한 부등식의 해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도 유심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결과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다시 2x제곱에 플러스 5 마이너스 2a에 x 마이너스 5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2랑 1이랑 2a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오면 좋겠네.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애랑 a라는 애랑 사이값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시 한번 수직선에 쭉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보다는 지금 음? 마이너스 2가 요쯤에 있겠죠. 지금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마이너스 2 정수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A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서?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결국 이 A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마이너스 2보단 컸으면 좋겠고 3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나요?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나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걔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포함이 안 돼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은 돼도 되나요? 얘가 이쪽까지 이렇게 와도 괜찮나요? 여기서 지금 A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에 3이 들어가지 않을 테니 얘는 3이 돼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고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근의 위치가 그 유명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에는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얘기를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 실근의 부호입니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게 여기서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게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여기서 내가 이 개수들을 열심히 뭐 해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개수들을 관찰해서 여기는 이 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요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얘들아. 우리 A라는 수가 있어. 걔가 양수래. 그다음에 B라는 수가 있어. 거긴 걔가 양수래. 라고 하는 요 말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개가 양수라는 걸 가지고 A 더하기 B가 양수예요. 와 A, B가 양수예요. 라는 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예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게 반대도 될까? 이렇게 반대? 반대는 안 되나요? 될 것 같아요? 돼요? 정답은 안 돼요. 정답은 둘 다 음수면은 얘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까지 하면 사실 말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지? A랑 B의 부호가 같아요. 얘는 부호가 뭐하다? 같다는 의미라고 했잖아. 근데 더했을 때 양수였으니까 얘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선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누구 거라고 했어? 실수 거라고 했어. 여기서 허수가 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잠깐만 생각을 해봐. 켤레 복소수 어떤 Z와 Z바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두 개를 더하면 걔는 뭐가 돼? 무조건 실수가 되죠. Z바를 해도 여전히 뭐가 돼? 무조건 실수가 돼 버리지. 그러니까 합이나 곱은 실수인 상황인데 Z랑 Z바 각각은 허수인 상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i가 a였어. 그다음 b가 1 마이너스 i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가 될 거고 두 개 곱해도 여전히 2가 되니까 둘 다 양수인 거 맞지만 둘 다 양수라고 말할 수 없어. 얘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긴 얘는 a와 b가 모인 상황, 실수인 상황에 대해서라는 조건이 여기 하나 추가된다면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실수라는 전제를 깔아버리고 시작했을 때는 저기 저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A가 음수야, 그다음 B가 음수야랑 똑같은 조건은 뭘까 그럼? 얘랑 똑같은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둘 다 음수라는 건 곱이 양수라는 소리가 될 거고 이번에는 합이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음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전히 A랑 B는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 라는 이런 상황까지 합쳐지게 되면 두 개는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거나 또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은 뭘까? 얘는 A, B가 음수입니다. 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얘는 실수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켤레복소수 두 개를 곱해버리면 무조건 양의 실수가 나올 테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건 켤레복소수 입장에서 바라봐도 안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허수인 거는 안 돼. 얘는 무조건 다 실수일 수밖에 없었어. 라는 뜻이니까 이거 하나가 여기는 부호가 서로 달라요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 됐어? 근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지금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을 찾아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너희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은 알파가 양수여야 하고 베타가 양수여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수로부터 정보를 판단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내가 직접 근을 구해서 근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를 구하고 하나를 구해서 둘 다 양수라고 쓰긴 너무나 어때?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얘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쉽게 뭘 얻을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얻을 수 있고 알파 베타의 값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양수입니다. 얘가 양수입니다. 그다음에 얘 판별식이 양수입니다.는 왜 필요할까? 실근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근해 공식을 써서 하나씩 접근을 해서 얘네들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봤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이 다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해결해도 훨씬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겠군요라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 뭐라고 줬어? 다 왜 이렇게 줬니? 여기 이거 보자. 자, 여기는 요 녀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 K의 최대값입니다라고 줬어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그럼 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나? 근해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어? K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플러스인 거가 양수입니다와 이 마이너스인 거가 양수입니다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주어져 있는 조건 그대로 음수네요. 둘 다 음수인 상태로 요거 풀고 요거 풀어주세요라는 건 지금 봐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런 부등식 우리가 풀 수도 없을 뿐더러 푸는 게 되게 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음수라고 요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음수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얘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판별식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는 얘는 몇 가지 조건으로 두근의 합은 2배의 K-1인데 걔가 음수였으면 좋겠구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인데 걔가 양수였으면 좋겠구나. 그냥 그 녀석의 판별식인 K-1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요 세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구하는 게 요 위에 거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 편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동치라는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라는 이 조건과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이 여기도 이 조건이 있으니 각각의 근을 구해서 걔네들이 음수예요, 양수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두 개의 합과 곱과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해돼요? 됐어?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다시야. 자, 실근의 부호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한다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다 양수면 좋겠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여전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번엔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여야 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그럼 얘는 알파와 베타 값이 곱한 게 음수예요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실근의 부호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신 제로 처리하겠어요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봐봐. 수학에서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조건을 봤어. 이런 조건을 봤으면 이거 가지고 풀어야지. 그냥 1차원적으로 이거 가지고 풀어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해서 힘든 거야. 근데 개념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개념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개념을 항상 무시한 채로 그냥 여기는 얘만 보고 실근 뭐 두 개 다 양근이래? 그러면 각각 근 구해서 양수인 거 찾아줘야지. 아니면은 두 개 다 양근이라는데 도대체 뭐 하라는 소리지?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기억해 얘들아. 오케이? 다시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봤어요. 그러면은 얘랑 뭐 하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나는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면
13번 문제 같은 것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야. 잘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랬을 때 뭐가 궁금하대? A의 값이 궁금하대. 그러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 하나가 알파였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였다는 뜻인 거잖아. 맞아요?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가 알파일 때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야. 두 개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 당연히. 두 근의 합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오케이? 두 근의 합이 0일 수밖에 없군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부호가 서로 다르다며. 그렇다면 두 근의 곱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겠어?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는 게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네요라는 요 상황이라면 다시 봐봐. 이거 두 개를 만족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과 완전히 같나요? 이거 더 이상 뭐 조건 필요도 없고 충분한가요? 충분하겠죠. 왜? 부호가 달라요는 두근의 곱이 음수면 된다고 했어. 절대값이 같아요라는 소리는 두근의 합이 0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테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들을 너희가 마련할 수 있나요? 그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뭐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보고서 이런 조건들을 못 써내려가면 당연히 못 푸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물어보면 이게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또 못 풀어요. 못 푸는 이유는 뭐야? 지금 이때 개념 설명할 때 자세히 듣지 않았어요. 그다음 개념에 대한 생각을 내가 열심히 해보지 않았군요. 라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근은 뭐랑 뭐야? 6이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6 또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여기는 얘는 a가 3보다 크대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a 값은 6밖에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까? 이것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결했나? 일단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근의 두근의 곱이 일단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라는 조건을 썼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줬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음수인 근이 하나 있고 양수인 근이 하나 있다는데 여기는 이 녀석의 절대값이라는 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라는 건 여전히 이 길이가 되겠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를 말해주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말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였을까? 좋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군요라는 정보 하나를 추가해주면 되겠군요. 라는 뜻이 되겠지. 됐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달아놓은 게 음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는 건 양수였을 거고요. a 마이너스 2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습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값,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달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한 거야.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근의 분리라고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의 부재 얘는 근의 분리.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기는 얘 상황 자체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상황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경계값이 있어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야.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보여줄게. 잘 봐봐. 요런 거 봐. 자,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경계값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근의 위치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존재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과 1이 경계값이 되면서 그 경계값 안쪽으로 근의 위치를 지정해 놓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두 근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두 근이 모두 0과 5 사이에 있다. 다 어떤 느낌이야? 근들의 위치가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걸 토대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렇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됐어? 다 똑같아.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그럼 근의 분리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데 자,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하는 건 상황이 인지가 됐다면 여기는 얘는 해결 전략을 딱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해결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얘는 일단 첫 번째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려서 뭐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첫 번째가 얘는 제일 먼저 함이라고 불리는 애. 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 주세요. 왜요? 두 번째, 집중하세요. 판. 얘는 판별식의 부호를 관찰해 주세요. 이거고요. 세 번째, 축이라고 해서 얘는 대칭축의 위치를 관찰해 주세요. 여기 얘는 경계를 뭐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거든.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선생님이 부탁 하나만 할게.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야. 일단은 뭐 했으면 좋겠냐면 이 상황 자체를 외워주세요. 오케이? 이 상황 자체를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봐봐. 자,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는 얘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럼 근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x축이 필요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두 개의 근이 생기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요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요 1번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달라고? 해석을 할 건데 첫 번째, 이 녀석이 경계잖아, 그지? 그럼 경계에서의 뭘 관찰하라고?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 그럼 얘는 뭐가 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양수군요라는 첫 번째 관찰이 끝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서로 같은 두 근이어도 괜찮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 세 번째 대칭축을 관찰해 주세요. 대칭축을 경계를 기준으로 관찰해 주세요. 얘는 축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잡혀 있네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해석을 해주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첫 번째,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2m 더하기 4가 0보다 크군요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니까 여기는 m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군요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고요. 대칭축은 m이죠.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군요라는 세 번째 식이 나와서 여기는 요 세 개를 뭐 해주면 요 세 개를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달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그럼 얘 그래프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됐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 주세요. 얘는 경계가 두 개니까 두 번 관찰해야겠네요. 얘는 뭐가 되겠어? F-3이 양수구만. 그 다음에 F1도 양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3번, 대칭축은 어디 있나요? 대칭축은 경계를 기준으로 -3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축이라고 하는 게 -1과 -3과 1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해석을 해주게 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9 플러스 6m 플러스 4가 0보다 커요. 하나랑.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얘는 1-2m 플러스 4가 0보다 커요. 하나랑. 판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대칭축은 m이었으니까 m이 -3에서 1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부등식들을 전부 다 연립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근의 분리의 기본적인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요? 그럼 봐봐. 여태까지 선생님이 가르치던 방식이랑 지금 얘를 가르치는 방식은 완벽하게 달라. 뭐가 다른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이 여태까지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거의 이유를 되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여기는 얘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뭘 하고 있어?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유가 뭘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케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만큼은 외워놓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해 줘도 돼. 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 부등식 연립해서 1번 답 구하고 요거 연립해서 2번 답 구하는 것까지 괜찮죠? 이 식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해석을 토대로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잖아. 여기 14-1번 요 문제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어떤 느낌으로 풀리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2보 작아요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게 근의 분리 상황이군요 라는 걸 인지하고 오케이? 예, 근의 분리의 유형에 있는 문제니까 얘는 근의 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가 어떻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고 싶어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근의 분리 문제구나. 왜? -2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됐어?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여기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 항상 선생님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어떻게 그려? 대충 그려요. 어차피 그래프라는 건 개형으로 그리는 거, 대충 그리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게끔 이렇게 대충 그려봤어. 그러고서 여기서 뭘 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첫 번째 뭐라고 했어? 함. 함은 뭐야?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뭐야? 부호거든. 이해돼? 경계가 어디야? -2잖아.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은 무슨 수? 양수구만.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요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 판별식의 부호인데 여긴 얘는 두근, 서로 다른이란 말 없었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대칭 축의 위치. 얘 축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2보다 큰 쪽에 있군요라는 이렇게 되게 사소한 세 가지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들라고 얘들아? 이걸 가지고 해석이 다 끝났으니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세요. -1을 직접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4 플러스 2에 k-1에 플러스 1 여긴 얘가 0보다 크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판별식이니까 k-1 전체 제곱에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식 하나와 마지막 대칭축은 2분의 k-1이 될 테니까 거기는 걔가 -2보다 크군요 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만들어서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 식이 나왔다면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그냥 K의 범위 구하고 K의 범위 구하고 K의 범위 구해서 수직선 딱 놓고서는 3개짜리 연립이니까 3줄짜리 찾으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된다. 라는 되게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왜 얘는 이렇게 세 개의 해석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꼭 이 세 개의 해석을 꼭 다 해야 될까? 하나만 하면 안 될까? 두 개만 하면 안 될까? 세 개를 다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봐봐.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뭘 베이스로 하고 있는 중이야? 얘를 함수의 베이스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을 직접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라는 뜻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함수 베이스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만나고 싶군요라는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조건들을 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하나씩 조건들을 빼보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달라고 했었어. 걔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잖아, 지금 현재.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예요라는 이 조건이 없었다. 그러니까 얘를 조사하지 않았어. 단순하게 나는 판별식과 대칭축만 바라볼래.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은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정상이고. 맞아요? 근데 판별식은 양수여야 두 근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기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근이 생겨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건 괜찮고 이렇게 그려지는 건 현재 괜찮아. 지금 나는 이거 보고 있는 중이야. 얘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중이고 얘가 이렇게 너무나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면 아무리 축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고 판별식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요 녀석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쪽에서 다시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x축과 만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관찰해야 될 대상 첫 번째가 뭐라는 소리야? 여기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양수였다면 괜찮지만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 바깥쪽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얘를 억지로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반드시 뭐 해야겠군요? 조사해 줘야겠군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번 두 번째는 얘 판별식이 꼭 필요할까? 근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지? 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어. 여긴 얘가 마이너스 2가 있었대. 얘가 양수여야 돼. 근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 거 맞고요. 대칭축도 여기 있는 거 맞지만 얘네 애시당초 근 자체가 안 나타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판별식이 양수 혹은 0이라고 해서 요렇게 최소한 요렇게 붙여줘야 얘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할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조건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성공아 집중. 오케이? 중요한 얘기라고 했잖아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게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것도 나중에 너희들 뭐 해야 돼? 외워야 돼요. 이 상황 자체를 외워야 돼. 됐어? 근데 마지막으로 대칭축을 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칭축을 보는 이유. 이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아. 얘가 이게 양수여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지만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고 판별식이 뭐였어? 양수였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두근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 두근을 가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대칭축은 당연히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 있어야만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보다 큰 두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니 얘들아?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 2차 함수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뭘 해주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대칭축의 위치를 이쪽으로 맞춰놔야 되고 됐어? 그 다음에 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판별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너무 내려가지 않게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도 조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서로 보게 되면은 얘는 총 몇 가지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2차 함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얘가 일단은 이쪽으로 일단 맞춰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맞춰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대칭축도 알아야 되고 판별식도 알아야 되고 함수값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해야만 여기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한 근의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 다음에 요거는 해결 안 할게. 이거는 그냥 너희가 풀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봐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는 일단 함, 판, 축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선생님이 얘는 축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지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얘로 조정해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왜 선생님이 순서를 축, 판, 함이라고 쓰지 않고 함, 판, 축이라고 썼을까? 사실 얘네들의 자리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여기 함수값의 부호를 먼저 관찰하는 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함을 제일 위에다 쓴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두 근 사이에 2가 있어요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 여기에 2였어요라고 생각한다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잖아. 오케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어떻게든 전부 다 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어쨌든 무조건 x축과는 뭐겠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왜?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인 값을 가졌으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f 뭐가 2가 음수라는 이런 사실을 발견한 순간 여기서 판별식은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 있는 얘는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져요. 왜? 무조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중복의 조건이 되는 거야.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괜찮은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나는 다시 봐봐. 여기서 대칭축도 볼까?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괜찮잖아.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이것도 마이너스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큰 거 맞잖아. 그지?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거 맞잖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가 있는 거 맞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축이라는 이 조건 자체는 축 조건은 아예 신경 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음수라는 값을 가졌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축이는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아도 괜찮네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경계값이라고 하는 걸 x는 p라고 생각을 한다면 함수값, 여기 fp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fp라고 하는 값이 양수라면 당연히 이거 두 개를 다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fp라는 값이 음수가 나와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두 개는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는 게 얘가 양수라면 어쩔 수 없이 판축을 다 해야 되지만 음수라면 얘네들 안 해도 괜찮은 거니까 여기는 얘를 먼저 해주면 좀 더 유리하겠군요. 계산함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음수인 것이 하나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얘는 판축인 안 해도 좋습니다. 다시 경계가 얘들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중에서 여기는 얘가 음수인 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요 밑에는 안 해도 괜찮아. 판별식이나 대칭축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X축 여기 2였는데 얘는 다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잖아. 2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확인했으면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F2, 2는 얼마야? 4에다가 K-1에 2 플러스 1이 음수분요라는 이 부등식 풀어준 게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답입니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되게 편해지죠? 됐어? 우리 3개짜리 연립부등식을 풀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로 끝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자. 두 근이 모두 0과 5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상 여기가 0이고 얘가 5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근이 잡혀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양수예요. 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F0은 양수여야 하고요. F5도 양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얘 판별식은 양수여야 하겠네요. 그다음에 얘 대칭 축이라고 하는 거는 0과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군요라는 요 해석들을 해서 총 4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되니? 알겠어? 오케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개념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인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가 양수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오케이? 지금 요 녀석 때문에 그래. 요 녀석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상황일 때만 지금 요 녀석이 적용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최고창에서 음수로 나왔어 라고 생각해봐. 얘가 음수로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넘겨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발전 문제라고 주어져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저기는 요 녀석에 한근 1과 2 그다음에 4와 5 해서 여기에 한근이 존재하고 여기에 한근이 존재하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경계가 몇 개야? 무려 4개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1에서의 함수값 F1 양수네. 그 다음에 F2 무슨 수네? 음수네. 라는 거 발견하자마자 뭐 하면 돼? 땡큐 하면 돼요. 이렇게 판축엔 필요 없어졌어 이제. 됐어? 그 다음에 F4 여전히 뭐야? 음수네. F5 무슨 수야? 양수가 됩니다. 라는 이거 4개만 만족하면 이제 4개 만족하는 뭐야? K값의 범위를 구해버리면 됩니다. 라는 뜻이 돼요. 됐나요? 그럼 이것도 왜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이게 왜 되는지, 왜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F1이 양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는 얘가 너무나 이쪽으로 벗어나지 않게 그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얘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얘가 얘보다 더 큰 쪽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2가 음수라는 소리는 얘가 너무나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그지? 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쪽으로 내려줌으로써 여기 1에서 양수고 2에서 음수니까 이 중간에 무조건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여기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면 충분히 지금 여기서 무조건 근이 생기고 여기서 무조건 근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됩니다?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점을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B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C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D라고 생각했을 때 한 근은 선분 A, B와 만나고 다른 한 근은 선분 C, D와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여기를 지나도 괜찮은 거잖아 이제. 맞아? 그러니까 얘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도 괜찮겠어? 0이 돼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0. 여기도 0이 돼도 괜찮겠지. 0. 0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부등식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 해석을 통해서 여기는 얘 근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근의 분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가장 기본 틀이 될 만한 거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될 거고 그 기본적인 해석을 토대로 해서 그것도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무조건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떻게 해볼까? 잠깐만. x제곱에다가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었어.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었다고 쳐보자. 되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좀 짜볼까? 얘 한 근이 어, 4와 5 사이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근은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쟤는 4와 5 사이에 한근만 들어가면 좋겠어라는 그런 문제를 봤다고 쳐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근의 분리라는 개념 자체는 두 근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거나 두 근 사이에 뭐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거나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근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얘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근의 분리 개념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할 거고 오케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사실상 대칭 축이라고 했었죠. 얘 축은 지금 1일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x축이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현재 4가 되고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5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다른 한글은 그거랑 대칭이 되게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4를 넣었을 때 음수고 5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구나. 얘는 F4라는 건 음수가 되고 F5라고 하는 건 양수가 되게 이렇게 만들면은 알아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 의미에서 근의 분리라는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되게 다양한 활용들을 하고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할 거야. 근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땐 뭐 했어? 그냥 이 노란색 글씨를 막 써놓고서는 이거 일단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거대로 풀어주세요. 이 방법적인 얘기를 설명했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너희가 기본 틀을 안 잡고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잡아 놓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처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해 분리 개념은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어 정말로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해 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스샷 찍어 놨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인가 봐. 요거 하나 하면 더 끝나죠? 일단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근해 분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음, 요걸로 한번 해보자. 보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봐봐. 자, 3차 방정식 여기는 요 녀석이 1보다 작은 한 실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지금 현재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3차 방정식 문제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얘가 어차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1이랑 마이너스 5랑 k 마이너스 9랑 k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되나요? 6이 되나요? k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면서 0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얘 실근 중에 하나 마이너스 1을 구해놨고 나머지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지금 어때? 마이너스 1보다 다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보다 작은 한 실근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남았어? 알파랑 베타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뭐가 되고 싶다는 소리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얘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어요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이제 얘가 근의 분리 문제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1보다 큰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어. 경계에서의 함수값 구해봤더니 양수네. 그럼 얘는 1-6 플러스 k-3이 양수였으면 좋겠고 판별식 서로 다른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죠. 9-k 플러스 3은 양수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칭 축, 축의 위치는 3인데 3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1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 되니?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요거 구해서 요 안에 있는 K 값들을 다 더해 주세요. 이게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얘가 근해 분리다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해 분리라고 하면은 결국 함, 판, 축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다시 함, 판, 축, 함, 판, 축, 함, 판, 축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 순서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함이 아니라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입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판별식이 아니라 판별식의 부호를 뜻하는 거고 축이라고 하는 건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써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가 이거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당연히 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 근해 분리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좀 더 어려운 거 없나? 없네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입니다라고 주어져 있어. 자, 우리가 원래 이제 부등식 얘기를 하다 갑자기 2차 방정식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결국 걔가 연립 부등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 얘기에서 이 녀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 그중에서도 연립 부등식 쪽에서 여기는 이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린 다시 한번 2차 부등식 쪽 개념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2차 부등식은 뭘 베이스로 생각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거. 뭘 베이스로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보자. 1에서 2 사이에서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현재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현재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X축이 될 테니까 얘의 그래프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여기는 요 공간에만 그려졌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됐어요? 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축, 좋아요. 근데 그 축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네, 이런.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인수분해는 되네. 그죠? 인수분해가 되긴 되네. 이게 x-2a에다가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긴 되네. 됐죠? 근데 인수분해 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됐습니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겠다. 의미가 있겠네. 그냥 함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냥 함수로. 의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지금은 함수로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면 좋을까? 음. 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일단 제일 먼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대칭축이라고 했었죠? 그럼 얘 봐봐.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상황이랑 이쪽에 있는 상황이랑 이쪽에 있는 상황이 분명히 다 다를 것 같아. 그죠? 이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는 판별식만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아. 그지 않니? 근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얘는 판별식이 음수예요라는 상황으로 생각하기에는 얘가 판별식이 양수여도 여기서만 난 바라볼 거니까 이것만 바라보겠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얘가 뭐야 짝수가 뭐야 양수가 된다고 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에서 무조건 양수인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소리야. 뭐에 의해서? 대칭 축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함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게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그 대칭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았을 때는 A가 다시 여기서는 2분의 A겠죠. 여기는 얘가 1보다 작았을 때 대칭축이 1보다 작았을 때는 얘는 뭐만 신경 쓰면 되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는 얘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뭘 신경 써야 돼? 얘를 신경 써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기만 하면 오케이, 다 괜찮겠네.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 음수인 구간이 생겨버리면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F 뭐가 1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2분의 A라고 하는 게 1에서 2 사이가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대칭축이 지금 현재 여기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얘는 제일 작은 값이 여기 꼭지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든 판별식이 음수기만 하면 되겠네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 얘들아. 이 판별식이랑 그다음에 여기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랑의 그 비교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양수라는 거는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가정할게. 얘가 양수라는 건 이 녀석이 무슨 수라는 소리겠어? 음수란 소리죠. 요거 이해돼요? 확실히 이해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모르겠죠. 근데 왜 끄덕거리고 있어? 아, 그래? 분명히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봐봐. 판별식이 양수란 소리는 무슨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 근데 얘가 음수라는 거 뭐야?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란 말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예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 값이 음수예요라고 하는 이 말이랑 이 말은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에요. 그지? 판별식이 음수라는 말은 반대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니?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차 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판별식은 얘가 여기는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해. 이거 실제로 한번 보여줄 거야, 얘들아. A, AX 제곱에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어. 이게 이차 함수였대. 그럼 여기는 얘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얘가 양수라는 이 말과 여기는 얘 대칭축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억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 뭐가 돼요? 2A분의 다시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4A이지. 4A분의 뭐가 되겠어?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내가 통분을 해주면 4랑 2 이렇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4A분의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B제곱에 이것도 통분해버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4AC가 됩니다. 됐어?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양수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일단 얘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랑 여기 얘가 양수인 건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없어. 근데 판별식이 더 편하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쓰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쨌든 다시 여기서는 함수값을 가지고 접근했고 여기서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네. 오케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가봐. 세 번째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세 번째 2분의 A라는 게 2보다 크거나 같았어. 대칭축이 여기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2에서의 함수값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됐어? 얘는 F2가 뭐였으면 좋겠어? 양수였으면 좋겠어. 요렇게 이거 연립해서 하나, 요렇게 연립해서 하나, 요렇게 연립해서 하나, 요렇게 세 개 연립 방정식 풀어가지고 연립 부등식 풀어가지고 전체 합쳐줌으로써 내가 답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칭축이라는 걸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는 너무 레벨의 차이가 심각하게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주는 게 너무 감사한 문제처럼 느껴져. 그지? 대칭축을 안 주면 진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또 다른 해석을 해보자. 이건 이제 완전히 2차 함수 중에서도 일반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고 표준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표준형을 기준으로. 여긴 얘가 인수분해가 됐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나랑 그다음 뭐야? x 플러스 a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됐었어. 됐죠? 그럼 잘 봐봐. 얘가 일단은 얘가 양수라면 얘가 음수겠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될 거야. 두 개의 부호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이 녀석이 음수인 게 확정적이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 근을 내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는 전부 다 뭐가 되고 싶다고? 양수인 상황이 되고 싶다고. 근데 여기는 얘가 하나는 음근을 가질 거고 하나는 양근을 가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근이 뭐 대충 한 이쯤에 딱 꽂혀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서 당연히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음수 값이 나오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해 봐. 한 근이 이쪽으로 오면 다른 한 근은 이쪽에 있었을 테니까 여전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얘는 다 음수인 값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한 근, 양수인 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않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인 근이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음수인 근이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다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얘가 양수인근 하나 이쪽에서 가질 거고 음수인근 여기서 한쪽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텐데 나는 1에서의 함수값만 뭐가 된다면 양수가 돼버린다면 맞아? 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 됐어? 끝났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답은 1 넣었을 때 양수가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로 해결해도 괜찮다는 소리죠. 이해됩니다? 다시 얘가 양수이면서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양수이면서 얘가 감소하고 있는 중으로 그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선 증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얘가 양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니? 왜냐면 얘는 한 근이 0보다 작고 한 근이 0보다 컸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군요. 라는 요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아까처럼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1-a-2a 제곱이 양수였으면 좋겠어요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 해석하면 그냥 끝나버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풀이 자체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될 거고 너희는 다양한 해석들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계속 하면서 그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뭐가 좋을지를 직접 판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거 분명히 인수분해된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 분명히 얘는 의미가 있을 거야.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첫 번째 풀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얘는 운이 좋아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겼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등식 얘기까지 완전히 다 끝났어요, 얘들아. 이제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 다 끝났고 이제 더 어려운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원망 어려워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이제부터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미리 있잖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 주고 갈게요. 오케이? 도형의 방정식의 개요를 잠깐만 설명해 줄게. 이건 괜찮죠? 오늘 배운 내용은 결국 뭘 배웠어, 얘들아? 오늘 배운 건 딱 두 가지예요. 그치? 실근의 부호 개념이랑 실근의 위치 개념이랑.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개념이랑 뭐야? 근의 분리 개념이랑. 이렇게 두 개 배운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 두 개만 오늘 정확하게 너희 걸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배울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울 단원 자체는 도형이고요. 의 뭐야? 방정식이지. 이 두 개의 단어가 매칭이 되니 얘들아? 아니요. 얘는 도형이고 여기 얘는 방정식이야. 근데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매칭이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도형이면은 뭐야? 도형이면 점, 선, 곡선, 뭐 다양한 원, 그지? 뭐 네모, 세모 이런 게 도형이잖아. 됐어? 근데 방정식은 뭐야? x에 대한 방정식. 뭐
y에 대한 방정식, x, y에 대한 방정식 이런 것들이 지금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도형이랑 이 방정식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봐봐. 우리가 단순하게 x 더하기 y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을 썼다고 쳐보자. 얘는 현재 부정 방정식이죠. 됐습니다. 얘 해는 개 많아요. 그리고 그 헤드를 내가 좌표 평면에 한 땀 한 땀 한 땀 찍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찍어주게 된다면 그 찍어준 그 결과가 하나의 선이 될 거고 그 선이 직선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헤드를 다 모아봤더니 그 녀석이 뭐가 됐다? 직선이 됐다. 그러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해 집합이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 있었을 때, 오케이? 해 집합이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하나 잡아줄 수 있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런 도형이 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을 어디다가 얹어 놓겠어요가 되는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얹어 놓겠어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얹어 놓겠어요가 되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단순하게 점 하나, 여기 점 하나가 이렇게 있었던 거를 좌표 평면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아줬어. 라고 하면 저기 있는 저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은 뭐가 다를까? 어, 그래프에서의 점은 음.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녀석의 위치를 기준을 통해서 정해놨어. 저기는 쟤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x좌표가 몇이야? 뭐 1이야. y좌표가 몇이야? 4야. 얘는 1,4라고 하는 이 녀석의 좌표가 존재하게 되지. 됐어? 그 좌표가 존재한다는 거는 여기는 요 상황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얘가 좌표가 존재한다는 건 얘가 x좌표가 되고 얘가 y좌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x랑 y에 대한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순서상이라는 걸 우리는 뭐로 생각할 수 있겠어? 연립 방정식의 혹은 방정식의 해로서 순서상 하나를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의 해로서 순서상 하나를 나타낼 수 있겠지. 됐어? 부정방정식의 해로서 순서상이 개만하여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의 좌표를 도입함으로써 얘네들의 좌표, 얘네들의 위치들을 다 도입해 줌으로써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뭐를 도형을 뭘로써 방정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기하라는 파트는 지금 이게 우리가 기하 파트를 배우는 거거든. 기하라는 파트는 논증 기하라는 게 있고요. 논증 기하라는 게 있고 해석 기하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두 가지 중에서 갑자기 헷갈리네. 뭐가 뭐였지? 얘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좌표 평면 상에서 좌표 잡아놓고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도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통해서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좌표에 대한 얘기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어. 단순하게 그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얘기했었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도형들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그 녀석들의 뭐를 방정식을 가지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도형을 해석하는 그런 느낌으로써 해석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증 기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멋있어. 되게 심플하고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고 여기는 얘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지저분해. 되게 복잡하고 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논증기하로 풀 수 있으면 논증기하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논증기하로 푼다는 건 무슨 얘기야? 도형의 성질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푼다는 소리가 돼.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겠어? 너희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도형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겠군요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도형들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쪽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텐데 여기는 이 파트가
지금 비어있는 친구라면은 외워야 될 게 2배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외워야 되니까 2배로 외워야 되니까 이 파트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복습 시간 있을 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요 정도로.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요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